드라이브. 오늘 진짜 이게 몇 개월 만이죠? 거의 7, 8개월? 8개월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브 나온 거는. 예. 법무법인 예. 집평의 고문으로 계신 이중길 고문님 초대해봤습니다. 주제는 EU가 구글한테 과징금을 엄청 때렸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가까이, 6조 원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근데 이게 저희들이 다뤘다고요? 2년 전에? 제가 드라이브에 처음으로 출연한 출연했을 때 아마 찾아보시면 옛날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때 다뤘던 게 EU에서 구글을 지금 요건으로 조사 들어간다? 그게 조사 개시됐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그래서 한번 조사 개시됐나 아니면 조사한 다음에 심사 보고서를 보냈나? 조사 개시할 때였다. 그래서 거의 이제 2년이 지나서 이번에 그렇죠. 때린 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조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에서 심사 보고서라고 하는 거고 걔들은 뭐 이 신청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심사 보고서랑 같아요. 당신들 법 위반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그 문서로 보내요. 그리고 의견을 내라. 그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반론 받고 뭐 청문 절차도 거치고 쭉 가서 오늘 이번에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EU가 18일 현지 시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뭐 43억 4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조 7,2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근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 했었잖아요. 구글의 우리가 검색 쇼핑 쪽에 또 구글이 사실은 초반에 조사할 때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렸어요. 광고 관련된. 그렇죠. 자기 상품 위주로 먼저 나간 거 아니냐. 연관된. 그거는 쪽. 일반 검색 그 결과에서 자기 구글 쇼핑에 등재된 상품을 먼저 보이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애드센스를 설치한 사람들은 경쟁 사업자의 그 상품 검색 그걸 못하게 만들었던 그 부분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들도 자기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배타적 거래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자기 외에 다른 경쟁 사업자 거래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적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도 좀 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은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과징금 먹었죠. 그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아주 큰 게 터진 거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의 그 시장 지배력. 그래서 구글 플레이 사용하려면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크롬 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라고 휴대폰 제조에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왔네요. 조사는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 진짜 이 정도로 과징금 때릴 거로 예상하셨어요?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상 과징금 8조 원까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문사에서. 예, 그때 물가였는지 몰라도 이 사실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들은 그 계산 방법이 있어요. 매출에 뭐 대비해가 뭐 계산하는 방법이 얘들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걸 다 공표를 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사이트 가보시면 과징금 부과 기준 뭐 고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를 보면 매출액 넣고 뭐 상중 하중이 어느 건지 모르지만 이거 상당히 이제 중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상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나오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고모님한테 미리 액수를 내고 진짜 잘 맞추면 잘 맞추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나온 거고 이게 좀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90일 내에 그 이제 항소? 아니 항소가 아니고 저 이행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일단 내고 돈 문제가 아니고 돈도 내야 되고. 이 지금 문제된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탑재하도록 한 계약, 또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구글 서치 앱이라든가 이것을 선탑재하는 제조사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리베이트라고 해야 되나? 리베이트라고 말하기 그렇고 우리가 랜딩비라고 뭐 비슷한 그런 같은 돈을 준 것들. 예.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폭스라고 하는 우리 안드로이드 변형 그죠? 그 앱 그 OS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방해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정위도 제가 그냥 이 서식처럼 해서 대한민국 공정위 2조 가자 이랬더니 누가 아니 구글한테 어떻게 되려고 저 인간이 이러니까 아니 저쪽에서 저 6조 때려줬는데 우리나라 2조 정도 때려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지인 태진 거였잖아요. 고모님하고 저희 최임옥 핀란드 수석 상무가
삼성전자와 LG 캐비넷을 열어보고 싶다. 제가 이러면서 이거 압수수색하면 좋은데 저도 계약서 압수수색 그게 안 날 거 아니에요. 지금 EU에서 낸 보도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네네. 제조사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제조사일까? 안드로이드 그럼 삼성이나 이쪽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페이먼트. 그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제조사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지금 여기 EU에서 발표한 그 보도 자료 있거든요. 네네.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네네. 제가 혹시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거기서 제조사 이름이 제조사 안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예,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 그거 되게 웃기네요. 제가 앞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서 그러나 제조사 이름이 안 나와. 어느 제조사한테 준 건지는 여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네네. 조사 보고서가 만약 공개돼 있으면 그 부분 따로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 보도 자료도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 할 때 그 내용에다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 금방 말한 세 가지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하면 선탑재 시키는 네네. 건, 그다음에 저 크롬 같은 거나 구글 플레이 하는 쓰려면 거 선탑재, 선탑재에 대해서도 이 보도 자료에도 벌써 나오는 게 자기들이 그걸 다 그 일종의 실증을 한다 그래요. 뭐 어떤 다 조사를 해봤더래요. 그리고 선탑재한 경우와 선탑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그렇죠. 같은 경우는 윈도우 모바일 같은 네네. 경우는 어차피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운로드 받게 되는 기기에서는 거의 안 쓴다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근데 선탑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율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네. 그 이것이 이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증거다 하는 정도까지도 여기 저 보도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럼 통신사들이 하는 것도 나중에 걸려요? 이게 지금 두 군데잖아요. 페이먼트를 두 군데 했더라고. 그러니까 저 제조사도 했지만 통신사에도 다 돈 준 걸로 나오는데요. 그 통신사 여기도 나가요? 그럼요. 내용이? 예, 메이드 페이먼트 쭉 나가 매뉴팩처러스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통신사한테도 구글이 뭔가 한 거예요? 그 뭔가 돈을 줬다는 거죠. 이게. 우리 거 먼저 하면 통신사 분들한테 얼마 줬다. 그래서 이 행위의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근데 상당히. 근데 전 또 그것도 웃겨요. 통신사가 먼저 선탑재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방적인 행위라면은 입증이 쉬운데 이거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했는지 아니면 남용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런 부분을 더 중시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었으면 힘의 남용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힘에 일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 유지시키기 위한 계약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컨트랙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약 조건들이 시장 지배력을 안드로이드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랄까 뭐 이런 시장에서 힘을 공고하게 한다. 뭐 시멘트라는 표현인데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들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구글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집행위원회 결정 관련해서 안드로이드는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활기찬 생태계, 빠른 혁신 및 더 낮은 가격은 치열한 경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구글은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것입니다. 구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고. 저게 언론용이겠죠. 저 뭐 법률적인 표현보다는.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나올 때 항상 그 공식적인 멘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정도죠. 예. 그래서 이런 소송이 있을 때 막 뭐라고 안 하고 저렇게 딱 하고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뒤에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초기 단계에서 자기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보일 필요가 없죠. 그냥 아주 좋은 이제 또 항소. 그럼 항소가 되면 이게 대략 몇 년 정도 걸려요? 이런 경우는? EU의 절차에서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또 몇 년 걸린다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조사 들어갈 때가 벌써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16년 했던 게 지금 18년 2년. 우리 인텔 건도 5년 이상 걸렸지 않나요? 예, 그렇죠, 맞죠. 그렇죠. 우리 인텔 그때 결국 플랫폼은 독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다 이런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선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제품들 막 끼워 팔기가 했었던 게 있으니까 브라우저 끼워 팔기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머리를 되게 잘 썼어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익스플로러 빠진 버전으로 내놓으면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소송이 옛날 버전으로 시작했잖아요. 업그레이드를 되게 빨리 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기 직전에 그래서 써니 당한 거예요. 써는
구글한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연구 개발을 안 하고 소송만 했다가 빌 게이츠가 썼던 전략이 뭐냐면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내고 예. 이 소송권은 법무팀과 저희 경영진이 알아서 대응하겠 테니 여러분들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제품 혁신에만 노력해달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신제품을 계속 빨리 내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 되게 빨리 그러다가 좋아졌죠. 소송이 거의 끝날 때쯤 됐더니 예. 쓰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경쟁이 안 되네. 판사들도 그런 거 이제 예. 뻥 짜진 거죠. 몇 년 지났더니 뭘 보호할 게 없어졌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브라우저 선택권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들이 옆에 좀 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오늘 뭐 더 기억에서도 그 말 잠깐 했던데 보니까 이렇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한 다음에 구글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그 광고 사건 때문에 가진금 3조 받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건도 이게 원래 시작된 거는 2011년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그때 네네. 동시에 여러 개가 다 시작됐거든. 그래서 어떤 거는 시정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행 중이었던 거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문제됐을 때 빨리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가진금 받은 다음에 이 건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협상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구글은 자기네가 안드로이드 상태에 대해서 그 AOSP라고 예. 전반적인 안드로이드 그 오픈소스가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이제 여러 갈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단말기 업체 예. 이 사람들은 뭐 구글이 일단 중국에서 철수했으니까 저 홍콩으로만 빠져만 있고 본사업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검색이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징 한 버전이 있고 구글은 또 자기네 예. 서비스 말씀하신 대로 뭐 크롬도 들어가고 뭐 플레이도 들어가고 뮤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유관 서비스 같은 걸인데 그거는 제조사가 여러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식으로 피해갔어요. 그동안의 입장이. 근데 일단은 EU 입장에서는 그렇다 한들 니네 걸 끼면서 니네 거 봤더니 너는 이렇게 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전체 생태계를 본 게 아니라 중국이 아닌 지역에 왔을 때 다 구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글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다른 업체들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예. 선진국에 간 곳들은 구글 서비스 지도나 이런 게 다 예. 구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LG라든가 아니면 뭐 화웨이 제품들도 심지어 요즘은 이제 중국 그 AOSP에서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지 않았던 운영체제 그 방식도 예. 요즘 미국 같은 데 나오면서 이게 중국 단말기 업체도 다 구글 거를 다 디폴트로 하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EU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생태계는 그렇다 한들 유럽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은 니네 구글 서비스가 디폴트로 탑재돼서 우리한테 오고 있어 들여다봤더니 넌 그걸 강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판결하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전체 생태계로 피해가려고 하다가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 나오다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루머로만 도는 그 삼성전자 캐비넷하고 LG전자 캐비넷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구글 아까 그때 얘기한 대로 검색 서비스 쪽은 네이버에 밀리니까 시장 지배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점유율이 높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 주변에 뭐 애플 쓴 사람 있지만 그러니까 두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인데요? 여기에 유럽의 애플 그래서 또 이게 서로 시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애플 제품 많이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스위칭 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든다. 이게 바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시면 그 애플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 뭐 여러 가지가 다 그쪽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시장으로 보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안드로이드 OS가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점유율이. 그러면은 거기에 선탑재한 것 때문에 50%는 넘으니까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경쟁 사업자가 누구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예.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루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뮤직을 넣거나 삼성전자가 자기 서비스를 계속 넣고 있었는데 구글이 협상을 하면서 빼라. 당신네 우리 거 받으려면 이거 빼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식이 있었다. 이래서 그 루머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얘기한 거죠. 삼성전자 캐비넷을 열어봐야 된다. 전문 경영인들이 구글한테 고개 숙인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거 열려면은 사실은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네. 근데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조사할 때 공정위 그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예, 자료를 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안 내면은 그런 자료가 그러니까 루머에 가지고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던 자료에 아니더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뭔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내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할 때
삼성이나 그 단말 LG전자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중이니 관련된 어떤 계약서를 내주세요라고 강조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어떤 있다면 그 계약서 당연히 무슨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를 낼 거 아니에요. 이 두 회사 사이에 계약은 했을 거니까 그 계약서는 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니 사본인들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한 게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을 때 예. 몇 년부터 몇 년치까지 구글하고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했던 계약서를 다 내놔라. 그게 이렇게 할 수 우리 있어요? 법 위반에 혐의와 관련돼 있고 네네.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라면 당연히 내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거부하면 지금은 조사 그 자료 강제 집행권은 없군요. 없고 이제 벌금까지 물릴 수 있는 그런 제재는 있습니다만 그건 뭐 벌금 내고 말죠, 안 내고. 근데 보통은 다 협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조사 그렇게 막 잘 안 응해주면은 그러면은 철저히 조사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힘들지. 근데 루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구글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진짜 개통한 폰의 대수를 공개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주가 폭락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협상에서 삼성하고 LG전자의 전문 경영인들이 무릎을 꿇었다. 왜다고 얘기는 안 했다. 뭐 이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루머입니다. 몇 가지 얘기지만 내부 제보를 네. 내부 제보한 사람들 한 몇십억 정도 준다 그러면 할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잘 안 될 뿐더러 보상이 너무 작은 거예요. 뭐 1년치 여러 사람 해가지고 1억 2억 그러면은 그거 자기 그걸 뭐 걸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앞에 앉아 계신 정우성 기자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을 되게 많이 준다고 하면 아마 내부자 고발한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그래 나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연금 줘 이러면은 그렇죠. 한 달에 150만 원씩 그러면 내부자 고발 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내부 제보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사회 전체로 보면 엄청난 비용을 세입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 건은 조금 더 다르긴 하지.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나온 판결대가 지금 무역 전쟁 중에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 관련돼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그 카드로도 써요. 이거 궁금했어요. 그거는 다루는데 잠깐만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다 알고 있는 얘기네.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때도 그랬고 미국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냐는 무역 대표부가 날아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죠. 그거는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퀄컴 건도 아마 누가 왔다 갔죠. 왔다 가고 이거는 왜냐하면은 다행히 이쪽은 반대편에 인텔이 또 있었잖아요. 애플도 있었죠. 그때. 애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마치 해외 그렇죠. 업체를 이렇게 대상 타겟으로 한 것처럼 오히려 애플부터 해가지고 다 관련됐으니까 인텔도 막 자료 내고 막 그래서 이랬죠. 구글이 처음엔 그런 얘기를 막 했지만은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또 상대방에 인텔도 있고 물론 삼성도 있지만 다 있어. 미국 기업도 있다. 글로벌 업체들 다 있다. 삼성을 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만약에 이런 내부 우리 국내 회사만 상대방이고 이제 한다 그러면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아주 세게 나오죠. 실제 작년에도 이제 퀄컴 이런 얘기 했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통상으로 이렇게 뭐가 이번에 됐잖아요. 이번에 EU가 딱 하자마자 트럼프가 그래 한번 보자. 원래 오늘인가? 언제 또 저기 백악관에서 또 EU 담당자들하고 또 트럼프 그쪽 팀들 만날 텐데. 그렇죠. 중국하고 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EU하고는 잘 넘어갈 것 같다. 하지만 EU 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보시기엔 그런 거죠. 상관은 없는데 타이밍을 이때 맞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어차피 사실은 이게 작년 말에 원래 하기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가 땅건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올 연말까지 뭘 끝내기로 지금 그때 뉴스 나온 게 있었다 했는데 그게 좀 미뤄진 거 아닌가. 근데 일단 트럼프 아저씨가 요거 갖고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긴 했어요.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위대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럴 수 있었지. 그렇죠. 그렇게 말했더라고. 근데 이 EU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지금 이미 이 집행위원회에서 구글뿐만 아니라 퀄컴도 그러고 지금 이 미국 쪽에 있는 글로벌 IT 업체들 우리 흔히 말하는 글로벌 IT 공룡이라는 쪽에는 완전히 뭐 전면전 하듯이 지속적으로 가진금의 그 거래 행태에 대해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지금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클라우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 하나 튕겨 나오는 거고. 뭐 IBM에 대한 의존도가 유럽에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구글이 이번에도 클라우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반 인프라가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는 구글이 거의 다 휩쓸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번에 GDPR 같은 경우도 그것도 사실 타겟이 다 미국 게 아니겠어요. 미국 쪽 글로벌 기업들.
페이스북이니 그렇죠. 구글이니.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네, 개인정보. 저희도 언제 한번 그거 좀 예. 다루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는 빅데이터를 죽여버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죠. 사실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근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들 유럽에 사는 우리 유럽의 유럽 시민이라 해야 되나?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뭔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리고 데이터 주권 이슈도 있긴 그렇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렇고 예. 이제 또 중국 정부도 지금 미국 어떻게 기업이라든가 보면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 정보에 대해서 지금 공산당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정책상.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데이터 주권 이슈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IT 쪽에 기술적인 문제 말고도 네네. 이런 법규 쪽이나 아니면 사람 국민의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의 뭐 프라이버시권 인권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함께 봐줘야 어떤 이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 처음에는 뭐 새로운 서비스가 막 이렇게 각광을 받다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규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봤는데 안면 인식 관련된 그렇죠.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마 요청했잖아요. 누가 요청을 했어요. 예. 맞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 거기 있는 규제를 임원 해달라고. 중에 예. 되게 유명한 분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권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분들 제가 볼 때 요즘 되게 독특해요. 그분들. 근데 왜냐면 그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닌데 예. 그분들은 또 로봇에도 얘기하거든요. 잘하는 거죠. 기계처럼. 예. 그게 잘하는 게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사회를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범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뭐 완전히 그냥 경쟁에 맡겨 두는 게 아니라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두는 안정장치를 두는 것처럼 이제 이 기술 쪽에도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나중에 이게 역풍을 맞는다 할까?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죽어버리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좀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하자라고 하는 상당히 그 경험에서 나온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막 독특하다 이랬지만 한편 보면 참 역시 이 사람들 앞서가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작년에 있습니다. 진짜 이 뉴스 나왔을 때도 검색 관련 이슈에서 과연 공정위가 네이버를 조사할 거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잠잠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건을 그렇죠. 궁금한 건 우리나라 공정위가 과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정위가 과연 요건으로 구글한테 과징금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근거는 일단 이 요건가 탄탄할 수 있잖아요. 예, 만약 조사를 해가지고 비슷한 케이스라면 당연히 때릴 수 있는데 금액은 이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얘들 글로벌 전체 매출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판매도 좀 줄어들 거예요. 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공정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어느 분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노 코멘트죠. 그러니까 구글 조사하냐 물으니까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안 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다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누구도 그런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담당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도 알려고도 공보팀의 공식적인 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모른다 아닐까요? 안 한다 소리는 못 하죠. 예.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네. 한번 여쭤보시면 답이 아마. 근데 이쪽이 더 빠르신 말할 거 수 아닙니까? 없어. 아니에요. 안 알아보셨어요? 전직 공정위 저를 또 출신이신데. 저 서초동에 또 보내시려고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초동이요? 검찰청에. 요즘은 이렇게 접촉하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접촉하면 아니지만 그런 걸 하여튼 조사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고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궁금은 하죠. 그러면 이렇게 다 궁금하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할 뿐더러 그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연락을 안 하시군요. 그런 후배님들한테. 저는 뉴스를 안 보고 계시는구나. 예. 왜요? 접촉 금지 가이드라인 있었잖아요. 근데 가끔 보시면 세종시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메모하죠. 무슨 건으로 만났다. 그럼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 그거 없이 친한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보고할 거리가 없잖아요.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도 한번 공정의 공식적 입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죠. 구글에 관련된 EU 조사는 이게 거의 끝이에요, 이제 더 남았어요. 뭐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안드로이드 끝났고 광고 애드센스 끝났죠. 그 두 개 끝났으면 이제 일단 마무리는 됐네 구글. 예. 이거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 아마 세금 문제, 조세 문제나 다른 이슈는 또 계속. 아일랜드 문제가 있죠. 엔타이트스트는 아마 요건에서 일단은 마무리되는 건 안드로이드하고 아까 구글 서치. 맞다. 예전에 애플 관련돼서 아일랜드 쪽에다 했는데 EU가 해가지고 너 세금 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세금을 내게 되면 구글도 당연히 내게끔 돼 있는 이슈가 그렇죠. 일단은 세금 이슈가 일단 세금 이슈는 큰 이슈가 계속 남아있네요. 다 있죠. 뭐 다른 회사들도. 예. 우리나라는 그 싱가포르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시아에서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네, 아이고 오늘 또 모처럼 뭐 30분 금방 나와주셔서- 가잖아요. 30분 네. 넘었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모처럼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